네, 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노지민 미디어오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대타 띄워주시고 고맙습니다. 네, 돕고 살아야죠.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거예요? 네, 그 정권 교체 이후에 한동안 뭐 공기업, 문학의 낙하산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권입니다. 지난달에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사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용산발 낙하산에 대한 우려가 슬슬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네. 이제는 좀 본격화된 모양새거든요. 우선은 NH농협금융지주 윤석열 대선 캠프 1호 영입 인사가 회장으로 내정됐고 또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BNK금융에도 익숙한 관료 출신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게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. 네, 그렇습니다. 1호 영입 인사. NH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내정이 된 상태거든요. 윤석열 캠프의 경제 공약을 총괄을 했던 인물이고 또 윤 대통령이 서울대 출신 그 선배 중에서도 뭐 선후배 관계인데 석준이 형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? 친밀한 사이였다고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. 그래요? 그리고 관료로서의 경력을 좀 보면요.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 기획재정부를 거쳤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는데 기재부 2차관 시절에 1차관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입니다. 이렇게 연이 좀 많이 짜여 있죠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농협금융지주의 전직 관료가 낙하산 타고 내려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이 농협 같은 경우에는 공적 금융이다 보니까 외풍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. 그럼에도 이 지금 손병환 회장 같은 경우에는 농협금융이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부 출신 회장이었어요. 네,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또 재임 시기의 실적도 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뭐 지난해 처음으로 당기 순이익 2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요. 올해 최대 실적을 또 내기도 했다고 하고 3분기에. 그리고 또 전임 회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2년 하고 1년 정도 한 번씩 더 하는 전례를 거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유력하게 평가가 됐는데 전망이 됐는데 뭐 얼마 전부터 이번 달 초쯤부터 자기는 연임하지 않겠다. 이런 의사를 외부에 알렸다고 했죠. 그래요? 네. BNK 금융도 좀 이끼를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? 네, 이 BNK 금융이 그 경남 지역 또 부산 지역 이쪽에 있는 그 지역 은행 중에서는 지역 금융 중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. 그런데 지금 최고 경영자 후보가 18명이 확정이 됐는데 9명이 내부 후보, 9명이 외부 후보라고 해요. 네. 그런데 외부 후보는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누가 거론된다 이렇게 다 알려진 상태거든요. 누구예요? 그래서 이미 좀 확정적으로 거론되는 인물 중 몇 명만 꼽아보면 우선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. 네,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인물이고요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름이 낯익은 게 MB 뇌물 사건과 연관돼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? 네, 아마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소위 이팔성 비망록 이걸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. 네.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그 비망록인데 뭐 당시 검찰이 수사한 걸 보면요. 뭐 2007년 이후에 금융위원장이나 사는총재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대가 등으로 해서 20억 넘는 돈을 줬다. 이렇게 정황이 드러났고 또 본인도 법정에 출석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.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던 인물인데요. 이번에 금융지주사의 회장 하마평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. 그런데 또 실제 임명까지 이어지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이 BNK금융 같은 경우에는 거론되는 인물이 다 70세 이상이거나 고령층이라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대부분은 금융지주사들이 연령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. 아, 연령 제한이 있어요? 네. 그 연령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 특정 인사 장기 집권이 워낙에 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배구조 선진화를 하자 이러면서 추진이 됐던 건데 BNK금융이 지난달에 외부 인사도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게 그 내부 규정을 바꿨다고 해요. 그러면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우리 농협 얘기했고 BNK고 네. 우리금융지주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? 네, 그렇죠. 우리금융지주가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. 지금 뭐 민간이나 공적금융 할 것 없이 이렇게 낙하산 논란이 있는데 우리금융지주도 이 중에 하나거든요. 지금 손태승 회장이 라인펀드 사태로 지난달에 금융위 문책 경고를 받은 상태고요. 더구나 또 어느 정도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에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서 금융
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걸로 생각한다. 이런 말을 했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사실상 사임 종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. 또 얼마 뒤에 이것도 지난달인데요.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서 CEO 선임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도 앞에 나온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이 됐습니다.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낙하산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 금융당국의 입김이 세지면 뭐 시장의 논리라던가 또 고객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치권에 거스르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뭐 2000년대 그 카드 사태 그리고 뭐 자금 지원을 이어서 뭐 은행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금 지원을 해줘야 되도록 강제를 했었고 또 박근혜 정부에도 여러 관치 상품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실패했잖아요. 결국은 관치금융이 부활해버리고 그렇죠. 그것이 금융을 왜곡시키고 그 부담 다시 국민한테 갔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하죠. 노지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